안녕하세요. 피부과학시대의 닥터 성입니다. 이번에는 모공치료 전후 사진 왜 적을까? 인터넷에 모공치료 사진을 이렇게 검색해 보면 사진이 별로 없어요. 그죠? 왜 이런 게 사진이 적을까?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하잖아요. 왜 일부러 모공치료 전후 사진을 일부러 안 올리는 걸까? 성형 수술하고 나서 전후 사진은 굉장히 많고, 피부 시술 중에서도 색소 치료라든지 뭐 다른 흉터 치료 이런 것들은 전후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왜 모공치료 전후 사진은 인터넷에 그렇게 적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리기 위해서 이번 녹음을 하고 있고,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왜 모공치료 사진이 적었던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모공치료 전후 사진이 적은 이유. 일반적으로 우리가 광학 카메라 있잖아요. 일반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로 모공을 찍으면 이게 잘 안 나타나요. 환자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난 정말 모공이 많이 좋아졌다고 느낀다, 너무 좋아졌다라고 느끼는데, 카메라로 찍으면 전후 사진이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기를 쓰고 싶어도 이 사진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사진을 올렸다고 뭐라고 할까봐 겁이 나서 못 올리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좋아졌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또 쉽게 얘기하면 뭐냐, 광학 카메라, 일반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걸로 찍었을 때 모공들이 표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후 사진을 사실 만들기가 힘들어요. 물론 병원마다 막 어떤 촬영 장비로 찍어서 전후 사진을 비교하는 병원도 있지만, 일반 디지털 카메라 하소가 좋은 걸로 찍어서 비교하는 병원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로도 잘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후 사진을 만들어내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리고 일반 촬영 장비도 아주 고급 사양이 아닌 이상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흔히 시중에 깔려있는 국산 촬영 장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모공 표현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막 외산을 막 선호하고 외산을 고집하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닌데, 일부러 이런 촬영 장비들은 외산을 선호해요. 왜냐하면 이런 모공들이 적나라하게 잘 드러날 수 있고 비교하기가 쉽기 때문에 국산 장비를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 병원에서는 모공 치료를 메인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굳이 뭐 이런 고가의 막 촬영 장비가 필요한 건 아닌데, 모공 치료를 집중적으로 하고 전후 사진을 비교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사양이 되게 고급진 거, 고급 사양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비교를 할 수 있다. 요것도 중요하고, 이런 장비들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굳이 모공 치료를 메인으로 하지 않는 병원에서는 이 정도 투자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결과 내기도 사실 쉽지 않고 어렵고, 그래서 또 모공 전후 사진이 별로 없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모공, 즉 유분 분비가 많은 질긴 피부들, 장력이 많이 올라가 있는 피부들은 레이저 시술 후에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요. 그래서 치료의 시작점과 끝나는 시점이 그렇게 길지 않으면 그 사이에 변화가 크게 보이지가 않아요. 즉 종료가 된 시점에서부터 한참 뒤에 지나야지 어느 정도 변화가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한참 지날 때 어떤 문제가 있어요. 환자들이 그 기다리면서 처음에 모공이 악화됐을 때 가졌던 생활 습관들이 중간에 다시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치료 효과가 미비하니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후 사진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런 콜라겐 리모델링이 될 정도로 충분히 레이저를 받았다면 습도 맞추고 생활 습관만 좀 유지해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코모공이 약간 강박증 비슷하게 뭔가 안 건드리면 불안하고 이런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치료하고 나서 다시 계속 건드려서 다시 중간에 악화시켜요. 피부가 변해서 코 모공이 작아지고 피부가 변해서 모공 자체가 줄어드는 이 과정을 환자가 그대로 두지 않아요. 계속 자극을 줘서 뭔가 악화시키는 행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치료하고 나서 기다리면 좋아질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는데 생각보다 좋아지지 않으니까 레이저 효과가 없다, 레이저 부작용이라 막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치료 후에 기다리는 동안 건드리지 않는 것,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도 치료 결과 전후 사진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 행동들이 같이 따라주지 않는 게 전후 사진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형처럼 오늘 치료해서 내일 변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듯이 레이저 치료를 하고 나서 6개월, 뭐 10개월 천천히 변화하는데, 성형처럼 오늘 치료해서 내일 변화되는 거를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공은 그렇게 변하지 않고 천천히 변하니까 또 하나 문제가 뭐예요? 끝나는 시점 이후에
환자가 그 병원에 와서 다시 전후 사진을 찍고 다른 치료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전후 사진을 비교할 사진이 치료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의 사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고 뭐 제3자 입장에서는 부은 사진을 이용한다, 일시적인 사진이다, 오랫동안 지켜보면 다시 돌아갈 거야, 막 비난의 얘기를 하죠. 하지만 결국 이 사람들도 기다리면 좋아지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안 나타난다는 이유는 또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너무나 좋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모공이 나의 스트레스, 관심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병원에 찾아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후 사진을 만들어 볼 기회가 없는 거죠. 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좋아졌다고 인지하려면 실제 크기가 30% 가까이 작아져야 돼요. 30%면 굉장히 큰 퍼센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모공의 크기가 30% 작아졌을 때 크기가 보면 시술 전 크기에 비해서 아주 조금 작아져 있어요. 눈으로 봤을 때 조금 좋아졌네, 이 정도가 30-40%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크게 좋아졌다고 하지 않지만 실제 크기는 그 정도 작아져야지 시각적으로 조금이더 좋아진 느낌이 든다는 거. 즉, 시술하고 나서 내가 조금이더 좋아졌다라고 느끼면 대부분 30% 이상 작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환자분들이 시술 전과 시술 후에 병원에서 촬영 장비로 찍었지만 그 시점이 막 피부가 많이 변하는 시점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집에서도 실제로 사진을 접사로 잘 찍어서 컴퓨터에 옮겨 놓은 후에 전후 사진을 양쪽에 띄워 놓고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까지 비교가 가능해요. 물론 똑같은 조건, 빛 들어오는 환경 이런 걸 다 맞춰서 똑같이 맞춰 놓으면 가능을 한데, 일반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하면 관심사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비교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환자분들 중에서 과거에 자기의 상태가 심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거 사진을 다 지워버리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기대치가 이만큼 높았던 사람들이 시술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되니까 좋아졌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사진이 없으니까,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자꾸 시술 중간부터 시술 끝이랑 비교해갖고 변화가 생각보다 적다라고 컴플레인을 하세요. 하지만 실제로 시술 전 사진과 비교를 하면 실제로 변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시술을 하면서 집에서 사진을 많이 찍어서 시술 전, 시술 후랑 접사로 찍은 후에 컴퓨터로 둘 다 빼서 좌우를 비교해야 돼요. 각각을 이걸 보고 이걸 보면 변화 없이 똑같이 보여요. 그만큼 모공은 시각적으로 보려면 좌우를 놓고 봐야 된다. 전후를 좌우 놓고 봐야지만 시각적 구별이 가능하다.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모공치료를 신의 영역이다, 현대의학에서 불가능의 영역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또 다른 말은 뭔 말이냐면 치료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얘기해요. 치료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당연히 시술 전후 사진을 뽑아내는 게 어렵겠죠. 그러니까 전후 사진이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전후 사진을 뽑아내기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피부가 부어있을 때 사진을 이용해서 호전된 것 같이 약간 조작을 하고 밝기를 조작해서 실제 전후 사진인 것처럼 조작을 해요. 그래서 그 사진 하나를 만들어 놓고 계속 우려 먹어요. 그죠? 사골국 같이 계속 우려 먹어요. 몇 백만 용 우려 먹어요. 또 환자가 뭐라고 하면 왜 사진 다른 거 안 올리냐고 하면 살짝 빛의 밝기를 바꿔서 포토샵 같은 거 이용해서 또 올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전후 사진이 많이 나타날 수도 없고 환자들이 모공치료에 대해서 의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공치료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자꾸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공치료 전후 사진이 왜 없는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어떤 게 있어요. 환자가 피지 같은 게 끼어 있다가 피지가 빠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모공이 넓어진 것처럼 보이죠. 피지가 빠진 자리가 이제 살이 찰 때까지 기다려서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피지가 끼어 있을 때 상태가 자기의 모공 상태라고 알고 있어요. 즉 모공이 거의 없었는데 레이저하고 나서 모공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 전후 사진을 비교해보면 더 악화된 거예요. 하지만 그 모공은 피지가 빠진 상태에서 서서히 살이 채워지면서 좁아지고 작아져야 되는데, 그 전후 사진을 비교하기도 전에 우선 실망감이 커버리니까 어떤 비교해서 전후 사진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예민한 분이시라면 시술 전에 피지를 다 제거하고 사진을 찍고 시술 후에 비교를 하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좋아져 있어요. 하지만 보통 시술 전에 피지를 막 그렇게 일일이 다 제거하고 치료를 하게 되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시술 전에 피지가 끼어 있는 상태를 본인의 원래 모공 크기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악화됐다고 자꾸 하니까 이런 사진들은 이제 전후 사진에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제 모공 치료 전후 사진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가끔 묻는 분들이 인터넷 검색하면 모공 치료 전후 사진이 왜 이렇게 적나요? 이렇게 묻는데, 그러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다.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